좀 좋은 장난감을 하나 얻으신 듯 느낌.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상상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박인상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 이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의 리액추 동료분들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진경 문학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자, 박건일 사회비평론.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배상민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리액추가 이번에 리뷰할 대상은 작년 교보문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이후에 얼마 전에야 이제 출간이 된 작품입니다. 황세연 작가의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 라는 미스테리 작품입니다. 일단 이 교보문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장르문학 창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된 지 올해로 6회째 맞나요? 7회인가? 작년에 6회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회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이고요. 그 장르 문학과 관련된 열린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 문단의 문인들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해서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근에 한국의 미스테리 작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미스테리 작품으로 돌아온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작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액추의 고정 코너죠. 20자평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에 대한 20자평을 들어볼 텐데요. 한 분 한 분. 먼저 배상민 작가의 20자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자평은 측면 승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거 이제 보통 본격, 변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이든 변격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탐정에 나와서 미스테리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범인을 찝어내는 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흔한 미스터리의 공식인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골 사람들 어떤 시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시골 사람들의 그 사연에 주력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본격 미스터리를 기대하고 읽으신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러저러한 사연을 소개받는 느낌으로 읽으시는 게 더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저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작가가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기존에 있는 그 시골에서 버럼짐직한 미스터리의 도입을 갖고 왔는데 푸는 방식은 그거와 좀 달랐다 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좀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시골 미스테리, 군상극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뒤에 얘기하겠지만 소동극이죠. 일종의 소동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20자평은 심진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의 20자평은 죽은 신한국만 불쌍하다. 여기 죽은 남자가 신한국이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너무 거시기 한데 어쨌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IMF 직후 19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겠죠. 당시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이제 거의 붕괴 직전 혹은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만연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공포, IMF 직후의 그런 공포가 투사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일단은 읽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소동극이 아까 앞에서도 소동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동극을 굳이 이미 죽은 한국이를 그렇게 여러 번 죽였어야만 했을까? 죽은 사람을 머리를 또 하고 물속에 전기 감전을 시키고 또 어떻게 했죠? 아무튼 또 차에 치고 시내에서 똥성분이 밝혀지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동극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고, 그 약간 이게 작가가 물론 IMF 직후의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자체가 좀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기분 나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시에 왜 예전에 그 어떤 방송 MBC인가의 방송국에서 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립시다 라고 하는 그 구호를 실제로 어떤 경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가 예를 들면 눈밭 속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캠페인 비슷하게 죽어가는 경제를 살립시다 이러면서 뭐 아무튼 경제라는 남자가 계속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경제를 엄마가 혹은 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얘를 막 살려야 된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캠페인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캠페인이 연상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경제나 한국이라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의 어떤 상징성의 활용이 좀 1차적이지 않은가? 네. 라고 하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권일 선생님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제 20자평은 바보야, 문제는 리얼리티야 입니다. 이런 20자평 옛날에도 우려먹으시지 않았어요? Stupid! It's reality. 영어를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뭐 사실 장르 소설을 많이 읽진 않고 기껏해야 이제 일본의 유명 추리 소설 이런 것들을 예전에 열심히 봤던 아주 라이트한 장르 소설 독자인데요. 제가 장르 소설을 볼 때 뭐 특별히 뭔가 기준점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설정상의 그 팩트 오류 이런 것들이 초반에 발견되면 그때부터 급하게 짜게 식어가지고 몰입도가 떨어지는.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그랬습니다. 이 소설 그 초반부에 그 여자 기자가 나오잖아요. 조은비. 네, 조은비 기자가 나오는데 이 조은비 기자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 이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 설명에서 딱 그 짜게 식는 설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여기서 이제 표현도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와요. 가짜라는 말도 그때 있었고 뉴스라는 말도 있었지만 98년 당시에 가짜 뉴스라는 말은 없거든요. 사실은 없었거든요. 가짜 뉴스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이고, 그 당시 98년 당시에 가짜 뉴스라는 식의 이 소설에서 쓰이는 방식의 가짜 뉴스의 어떤 활용론은 사실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가짜 뉴스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루머, 뭐 소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고, 그래서 그게 일단 굉장히 걸렸었고요. 최근의 용어를 그 98년 시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걸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 조은비 기자가 자기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기자들 보도자료를 뭐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씩 봤는데, 그 보도자료를 받는 매체가 이메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뭐 천리안이라든가 뭐 프리첼도 그때 있었나, 어쨌든 그런 그 이메일 이제 계정들은 다들 쓰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 보도자료를 이제 받는 통로가 이메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이제 선배들한테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그때 당시에는 보도자료를 다 팩스로 받았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2002년에 제가 기자가 됐는데 2002년 당시에도 보도자료는 대부분 팩스로 한 절반 받고 한 절반은 이메일로 받고 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전부 이제
쏘아준다고 하죠.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 그런 쏘아주는 관행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관행이 아닌데 IMF 직후라는 시점에 그런 설정이 나오고 또 가짜뉴스란 말까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저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설 자체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실은 이 소설 속에서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저한테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래서 다 안 읽었나요? 아니요, 다는 읽었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는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래도. 예. 뭐 어쨌거나 장르 소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이제 또 논리가 있고 네. 거기 안에서 반드시 이제 리얼리티나 디테일의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우리가 또 맞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구체적인 이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